날이 많이 춥죠. 어제는 더 추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추운 것 같은데, 그 춥거나 더워야 공부하기가 좋아요. 너무 날씨가, 우리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독서를 못하고 놀러 다니니까 독서의 계절 정한 거예요. 그 춥고 더울 때는 공부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춥고 더울 때 지금 이제 공부를 1차 과목을 열심히 해 놓으셔야 나중에 편해지죠. 나중에 되면 막 2차만 하는 분들 나오고 이러면은 불안해가 또 1차 하기가 싫거든요.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서 77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기본서에 보니까 10조 1항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없다. 각호 1호, 2호, 우리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하고 1, 2, 3번을 1호, 2호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12호까지 있고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2항에 보니까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두 개를 합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이 말이죠.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지만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시험은 볼 수 있다고요. 78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세 번째 줄 3항 10조 3항을 보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개업공개사 등이라 한다. 개업공개사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조회에 그 전산망이 있다고 했죠. 제가 그 전산망에다가 조회를 하더라고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개업공개사 등. 자, 그래서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그러나 취직하는 게 뭡니까? 법인의 임원, 사원, 보조원 이런 거 다 취직하는 거죠.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31번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우리 78페이지 3번 결격사유 효과가 있는데, 중개업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그 절대적 취소 또는 필요적 취소, 우리 책에 필요적 취소라고 되어 있나요? 기본서에는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이미 개업을 한 사람은, 개업 안 한 사람은 아예 개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개업을 안 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업이 안 되고요. 이미 개업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기억, 개인은 절대적 취소, 법인인 경우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인데, 다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임원 사원을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X, 이 말은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삼성그룹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대표이사 교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법인이 해산되면 반드시 그 등록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해야 되지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돼.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에 1번에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1번.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는다. 찾았습니까? 38번에 1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38번에 1번 있습니까? 디귿, 고용인. 고용인이면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사장을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하면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38번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해야 되고요. 그런데 법인의 임원 사원이 아닌 고용인, 즉 보조원 또는 소속 관계사를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자, 어쨌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 이미 개업되어 있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직되어 있으면 2개월 이내,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취직하려면 아예 취직이 안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즉 미성년자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취직은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금은 본적지 신원조회 안 하고 그냥 전산망에 들어가면 결격 사유가 다 나타난다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보는 전산망이 있대요. 개업공개사 등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한번 풀어볼까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 1번 개업공개사, 2번 소속공개사, 3번 법인의 임원, 4번 법인의 사원, 5번 중개보조원, 6번 공인중개사. 6명 중에서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가 누군가요? 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직원으로 취직되어 있던 사장으로 개업을 했던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 개업공개사 등이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죠.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고요.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48조, 49조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된다. 이거는 왜 분리하냐면 이 법에 의해서,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자, 기본서 79페이지. 자, 그럼 결격사유 이제 제한능력자, 민법의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을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민법하고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성년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하면 성년으로 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라도. 그리고 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즉 부모 동의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으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요. 혼인해도 안 되고요. 부모가 동의해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만 19세 되어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그러나 취직하거나 개업은 안 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시험에 피성년 후견인이라도 정신과 의사의 정상인이라는 소견서가 있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가정법원의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민법 9조부터 15조까지 있는데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총칙. 민법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요. 뭐가 피성년 후견인인지.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성년은 이제 성년으로서 후견인, 뒤후자, 바라볼 견자, 사람인자,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자 뜻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옛날 롯데 심격호 전 회장이 피한정 후견인이었거든요.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이에요. 치매 환자.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재판에서 계속 졸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비서관인가 누가 약 먹였다, 수면제 먹였다더라고요. 재판받고 헛소리 할까봐 약 먹였대요. 왜냐면 치매 환자들은 원래 옛날 거 진실을 다 말해버리거든, 옛날 거. 그러니까 괜히 내가 발표 명령했다 이렇게 할까봐 계속 졸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게 재판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해서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치매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나이 많을 때까지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50년 전에 거는 다 기억해요. 어제 거는 금방 모른다 하고 전혀 모르겠다 하고, 치매 아닌데도. 치매 같은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피한정 후견인 요건이 됩니다. 한정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정신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게 피한정,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더 상태가 심각한 게 피성년 후견인이죠.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어요. 민법에서. 7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격사유 아닙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 첨부하면 벗어나는 게 아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는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빚잔치를 한 거잖아요. 빚잔치. 빚잔치를 해가지고 자기도 망해놓고 남 재산 관리해주겠다, 중개해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산선고 받으면 복권이 돼야 됩니다. 복권. 복권 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시험에 복권 결정이 있고 나서 3년 지나야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입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복권만 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시험에 기출문제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벗어난다. 신청만 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원의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빚 다 갚으면 벗어난다. X.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 알 필요 없고 그냥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벗어난다. 파산 선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결격사유입니다. 채무 회생 신청을 했다,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우리 형법 총칙에 보면 형벌이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9가지. 그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징역, 금고, 사형 3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면 금고까지 포함이죠.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고요. 징역형은 일을 시키고 월급 줍니다. 징역형은. 일 시키고 안 시키고가 차이 있다고. 금고형은 확신범, 사상범, 비파행치범의 경우 일을 안 시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거의 금고형이 많아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낸 게 일부러 안 낸 게 많잖아요.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죄 적용 안 되죠. 교통사고 나서 사망해도. 그런 경우는 금고형이 있는데 어쨌든 일을 안 시키는 걸 금고형, 징역형은 일 시킨다. 그게 차이 난다고요. 사형, 징역, 금고인데 사형은 볼 필요 없겠죠. 사형은 죽고 없는데 중개업에 종사할 일은 없기 때문에요. 제 친구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근무했는데 사형되는 거, 사형시키는 거 봤다더라고요. 사형을 안 시키려는데 시키고 나면 막 잠을 못 자고,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는 교수형이잖아요. 그 스위치를 3명이 누르는데 누가 죽이는지 모르게 자기가 죽였다 생각하면, 사람 죽였다 생각하면 자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3명이 스위치를 누르면 그 중에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의자가 확 빠진다 하더라고요. 밑으로 툭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김영삼 정부 때 마카파 사형시키고 그 뒤로 사형이 없었잖아요, 지금. 가장 사형이 많은 나라가 중국 같은 데는 5,000명 사형이에요. 1년에 5,000명. 그렇다고 중국 범죄가 또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뭐, 사형제는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국제사명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시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사형징역 금고가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입니다. 3년. 3년. 우리 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또 이 3년 숫자형이 나오기 때문에 3년은 3년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도 중복됩니다.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이번 시간 하는 내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5번은 했잖아요. 아까 자격 취소되고 나면 공인 결격 사유,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말을 줄여놨는데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그 46번에 1번이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즉,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해도 3년 지나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는 많이 건의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해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그럼 3년 동안 뭐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못 먹고 사니까 또 일부러 뭐 절도해가지고 감옥 보내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니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출소해도 3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하니까 몰래 취직하면 안 되냐 묻던데, 몰래 하면 고용신고만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고용신고하면 다 결격사유 확인하기 때문에 들통나요. 사장이 고용신고 안 하면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시험에 몰래 하는 거는 출제되지는 않아요. 드라마도 보면 나중에 되면 다 그 진실이 알려지잖아요. 자, 만기 석방돼도, 만기 출소해도 3년 지나야 된다.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시험은 볼 수 있지만. 가석방.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됐잖아요. 가석방은 형법에 보면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3분의 1까지 가석방이 안 되지만 가짜로 석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더 지나야 되는데 6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가석방됐다. 2년 만에. 2년 만에 가석방된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1년 더하기 또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재지은 날로부터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아요.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형법에서는 이걸 가석방 기간이라는데 남은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래요. 3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되었으면 남은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죠. 그 남은 가석방 기간, 즉 잔형기 1년 더하기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된다. X입니다.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기간 3년 선고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됐으면 아직 1년 더 남았잖아요. 1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결국 선고받은 날로부터는 가석방된 자나 만기 석방된 자나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는 시기가 똑같다고요. 무기징역 이런 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가석방인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입니다. 법률 변경. 지금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지금 뉴스에 보니까 뭐 전북의 어디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간통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명됐는데 그 제명 취소하라고 판결 나서 법원에서는 간통한 게 불법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제명 사유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래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이제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요. 그럼 석방되겠죠?
석방돼도 3년 지나야 되지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래도 3년 지나야 된다. 간통죄로 구속돼 있다가 간통죄가 폐지돼서 석방되더라도 3년 지나야 벗어난다.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민법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이런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시효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형의 시효가 30년입니다. 사형 선고받았는데 불출석 재판을 받다가 아예 도망가가지고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 30년 지나면 이제 집행 못합니다. 그 형의 시효가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결격사유와 관계없다. 공소시효라는 건 뭐냐면 공소제기, 기소한다. 그게 같은 말인데 재판에 넘기는 걸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검찰이 뭐 기소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일으킬 기자죠. 소송을 일으켰다 이 말인데 공소시효, 즉 재판에 회부해야 되는데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죄짓고 도망 다녀가지고 안 잡힌 경우입니다. 그럼 공소시효, 옛날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옛날에 15년이었어요. 지금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죠. 지금 이춘재 살인사건 화성에 그 공소시효 15년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죽였다 해도. 처벌을 못한다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 못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도 아니다. 즉 죄짓고 안 잡히고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시효기간 동안만 도망다니면 시효 지나버리면 처벌 못한다고요. 이건 재판 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형의 시효는 확정 판결 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결론만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형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결격사유 아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김성태 전 의원이 뭐 자녀 KT 자녀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선대위 합류했다가 뭐 사퇴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 뉴스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재판이 회부되고 있어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야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결격사유 아니다. 완성되면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결격사유 아니다. 자,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건희 회장 혼자 특별사면인데 특별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닙니다. 지금 뭐 대통령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전직 대통령 가석방이 아니고 특별사면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대통령 권한이에요. 국회 동의받을 필요 없고 특별사면은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취직 못합니다.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그런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 특별사면은 사면법을 봐야 되는데 사면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가능한데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제의 종류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한 자 일반 사면하기로 한다 하면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사면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사면은 특별한 사람 한 명만 해도 됩니다. 결론,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사면이 좋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최근 통계를 보면 전부 전직 대통령들 다 특별사면을 많이 했지 일반사면 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사면을 줄여서 특사라고 부르고요. 일반사면을 줄여서 대사라고 합니다. 일사라고 안 하고 대사면. 대사면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사는 8.15 특사 이런 특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특별사면은 되어더라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는데 해마다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징역 3년에 처한다. 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경우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요. 3년 초과하면 집행유예 안 됩니다. 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벌 총수들 판결할 때 보면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데요. 이런 경우 결격사유는 뒤에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이 5년만 유예기간 동안 죄 안 짓고 잘 넘어가면 3년 없어지는 거고요. 이 유예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하잖아요. 이 1년짜리 죄를 지었으면 옛날에 받은 3년하고 새로 지은 죄 1년하고 같이 처벌하게 되죠. 가중처벌합니다. 똑같은 죄를 같이 지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유예기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유예라는 말이 들어가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있는데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기소유예 당하는 거 봤는데요. 옛날에 그 개인 블로그에 옛날에는 저작권법 잘 몰라가지고 음악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가 카페 같은 데 올리고 했어요. 카페에 음악 하나 올렸다고 변호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합의 150만 원 달라더라고. 150만 원 주면 고발 안 하고 안 주면 고발하겠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경찰 가서 조사받으니까 기소유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재판에 안 넘기는 거예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거예요. 선고유예는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판사가 징역 1년에 해당되지만 그 선고를 유예한다 돼 있고 형법 60조에 보면 선고 유예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어쨌든 이 두 개는 가벼운 벌이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아마 선고유예, 기소유예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오는데 그건 형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냥 결격사유 아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다른 말로는 이법이라고 하죠. 이법. 이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못 보고 자격 취득도 불가능하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그래서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증을 따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고요. 자격 취소되면. 그 자격 취소되는 건 그래서 엄격하게 지금 4가지밖에 없어요. 자격증 빌려주는 거, 대표적인 거. 빌려주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액받는 경우, 이런 경우만 자격 취소됩니다. 자격정지라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잘못해가지고 6개월간 자격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업무 못합니다.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 못합니다. 6개월 동안.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6개월 안에는 개업도 못합니다. 자격정지된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거.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도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들의 경우 지금 검사나 이런 사람은 징계 중인 경우는 사표 내도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사표 안 받아줍니다. 근데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통법규 위반하면 미리 연락 오죠.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그 취소되는 줄 알아요.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와요. 청문하겠다. 연락이 오니까 그냥 스스로 폐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폐업해버리고 내일 광진구에서 오늘 폐업해버리고 강남구에 가서 내일 등록해도 몰라요. 옛날에는. 등록이 됐다고. 근데 이제는 법 제40조에 보면 폐업을 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간 폐업했습니다.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 다시 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 1년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등록 취소 안 되려고 폐업했다가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또 2년 지나야 되니까 결국 3년 지나야 되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폐업기간이 아예 3년이 넘어버리면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보고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폐업기간이 3년이 넘으면. 다음에 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한번 들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것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요. 기본서는 86페이지에 있는데요. 86페이지 니은에 보니까 동그라미 가나다 3개가 있잖아요. 가나다 3개가 이거라고요. 사망, 해산. 죽으면,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해서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에서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이 뭐냐고요? 사망을 해서, 사망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원칙인데 이 3개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년 지나면 벗어난다.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었는데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면 즉시 벗어나지만 죽고 없는데 어떻게 즉시 취직이나 개업하냐고요. 죽고 없는 사람 영원히 안 됩니다. 3년 지나도. 단 부활하는 즉시 벗어납니다. 결격사유. 지금 아까 파산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취소해야 됩니다. 그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난다고요. 3년 안 지나도 복권이 되면 벗어나고 3년 지나도 복권 안 되면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려서 3분의 1이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자격증 있는 사람 또 3분의 1 구하면 개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험에 결격 사유는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까 소속공개사 자격증지 6개월 받으면 그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라는 표현은 개업공개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6개월 업무정지 받았으면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고 11월 29일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위반행위. 12월 29일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9일 업무정지 처분 6개월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의 임원은 6개월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그만두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는 결격사유 아니다. 왜? 지금 여기 사유 발생 당시라고 했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은 이때 했는데 이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사유 발생 당시. 위반행위 할 때는 갑은 취직도 안 돼 있었다고. 위반행위 하는데 기책 사유가 없다고 그래. 이건 자기 잘못이 없어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 위반행위 할 당시에 근무를 하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 성격 집착하고 이런 분들이 공부는 잘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와이프하고 저하고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데 반대니까 뭐 오히려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같으면 못 살 수도 있어요. 완전 반대인데 저는 진짜 지금도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다르니까 다른 걸 그냥 인정해야지.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다음에 나오면 또 계속 하다 보면 시험 볼 때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이거 안 돼요? 사유 발생 당시 사유가 이때 발생했다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요. 갑 취직 안 된 상태라고요. 취직을 언제 했다고요? 12월 오늘 위반했는데 오늘은 이 사람 근무도 안 하고 없었다고 취직도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 사람 책임은 아니니까 결격사유 아니라고. 이거는 위반할 당시에 근무했어야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위반하는데.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고 해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 사장 사망했으면 2개월 안에 교체하면 돼요. 또 대표이사가 징역 가가지고 구속되면 대표이사 다른 사람 바꾸면 된다고. 2개월 안에. 법인의 삼성그룹 회장 구속, 사장, 부회장 구속됐다고 삼성그룹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교체하면 돼요. 2개월 이내 이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아까 봤잖아요. 2개월 안에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2개월입니다. (87페이지) 기본서 87페이지 직원,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직원이잖아요. 직원,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안에 잘라야 된다고요. 해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잘라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좋은 단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그래요. 고용관계 종료. 쉽게 말하면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해소해야 된다고. 2개월 해소하라는 말은 잘라야 된다. 그만두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2개월 안에. 그만 안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에 2번. 38번에 2번 보세요. 고용인, 즉 직원,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을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정지. 돼 있습니까? 1번,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해야 된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성년 의제라는 건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민법에서. 우리나라 사람 몇 세 이상 돼야 혼인할 수 있을까요? 혼인. 16세, 18세. 옛날에는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였어요. 그럼 여성단체에서 왜 남녀 차별하냐 해가지고 지금 남자, 여자 모두 18세 돼야 됩니다. 혼인하려면은. 그 18세에 혼인, 만약에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8세 때 혼인해가지고 19세가 성년이잖아요. 18세 때 이혼했어. 6개월 살다가. 그 민법에서 성년입니까? 아닙니까? 혼인했다가 다시 이혼해버렸다고. 이거는 통설, 민법 통설이에요. 그냥 참고로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혼해버렸으면 18세에 1월 달에 혼인했다가 7월 달에 이혼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19세 되기 전에. 성년이다 아니다? 이따 한번 본다 했으면 확정 판결이 아니면 뒤집을 수 없는 걸 본다. 민법에서. 추정한다, 간주한다.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같은 말이에요. 민법에서. 추정한다는 다른 말이죠.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한다고. 영원히 성년입니다. 한번 성년으로 보면. 이혼해도. 왜냐하면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혼인했다고 믿고 법률행위 했는데 계약했는데 또 이혼해가지고 법률행위 취소하겠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법의 안전성이 위협받죠. 그래서 한번 성년이면 혼인해버리면 영원히 성년입니다. 이혼해도. 민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만 19세 되기 전까지는 18세에 혼인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한다 했죠. 부모 동의받아도 근무 못하고 오로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어요.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된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시험에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이 최소한 3문제 이상. 공인중개사 제도에는 오늘 한 게 숫자가 많이 있어요. 숫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 동안 시험 못 보고 5년 동안 출제원 갈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하면. 뭐 도대체 뭐가 부정행위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뭘 하면 부정행위, 그냥 부정행위라고 나오지 어떻게 한 게 부정행위다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사례는 안 나옵니다. 자, 5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시험 못 본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 취직도 안 된다고 했고 개업도 안 된다 했죠. 3년이고요.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인 이상 11명 이하다. 위원장 1명 포함한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숫자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라고 했어요? 시험 시행기관 원칙 시도지사. 예외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한 것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도 이에 따라야 된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한다고 했죠. 등록 절차. 등록 절차 중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3번에 있다. 3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번 좀 한번 보세요. 프린트 받다가 교과서 받다가 아마 좀 힘들 수는 있는데 3번에 보니까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표자는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에 공중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공중사. 프린트 3번에 3번에 보면 대표자는 공중사, 이게 공인중개사 줄임말이에요. 길게 적으면 이 표 안에 안 들어가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다. 면적 제한은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10평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면적 제한 없어요. 저 시장통에 보니까 한 3평짜리 10제곱미터도 있더라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 보조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해당 안 된다고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결격 사유, 법조문 순서대로 보면 12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파산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이 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한 벌금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한 벌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 안 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300만 원 이상 그것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칸트,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험 볼 때까지 결석만 안 하고 끝까지 수업만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후회 없이.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재수 못합니다. 더 이상 해도 나는 합격 못한다 생각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한 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기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면. 올해 33회 시험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시고요. 이제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내년이죠. 오늘 12월 마지막 주잖아요. 내년이 아니고 12월이구나. 내년이 아니네. 12월.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네요. 내년이 아니구나. 12월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